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정론 제1회독 386페이지의 로마제 2번 위법성의 착오와 형법 제16조의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권합니다. 로마제 2번의 위법성의 착오와 형법 제16조의 적용 범위. 1번 형법 제16조의 적용 범위. 형법 제16조가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라면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하는 모든 사례 유형이 형법 16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 16조의 적용 범위와 관해서는 학설과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학설의 태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설은 형법 제16조에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오인한 행위의 의미를 자기 행위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행위로 새기고 있다. 그 결과 형법 16조의 적용 대상은 행위자가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가 처벌되는 처벌법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즉 법률의 부지도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을 삼아 그 고인의 정당한 이유 의무를 심사하는 순서를 밟은 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책임이 저각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837페이지 양가 1번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원언을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새기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는 사례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반가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의 부지를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행위자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책임 조각의 가능성은 봉쇄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판례의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면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된다. 즉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허용규범을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실제 인정되고 있는 허용규범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엔 이른바 간접적 위법성의 착오 사례만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형법 제16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형법 제16조의 적용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제16조 가운데 법령에 의하여라는 부분을 강조점을 주고 있는 대법원의 논지를 철저히 따라가면 앞에서 말한 간접적 위법성의 착오 사례만을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에 국한시켜야 마땅한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대법원은 직접적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하는 포섭의 착오를 법률에 부지라는 범주 속에 분류해 놓는 방법을 통해 이를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판례도 있고 포섭의 착오 사례를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판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하는 효력의 착오의 경우에는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지 포함시키고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태도 표명이 없다. 더 나아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판시 표현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모든 경우를 위법성의 착오 사례에 보면서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에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 결론. 방가 1번의 해석 먼저 결론. 생각컨대 형법 제16조의 문헌에 충실하면 제16조의 적용 대상은 자기 행위가 되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만든 법령, 즉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간접적 위법성의 착오사례만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부지는 자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만 그 행위를 허용하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오인한 경우는 이른바 간접적 위법성의 착오사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만 직접적 위법성의 착오사례 유형 가운데 법률의 부지를 제외한 다른 사례 유형, 즉 보석의 착오와 효력의 착오는 법령상으로도 죄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여지는 있다. 반가로 이번 입법론 판례 태도는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행위가 법규범에 의하여 금지된 사실 자체도 모르는 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행위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 의무도 묻지 않고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률의 부지를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 정당한 이유의 유무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법률의 홍수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자유 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는 방법 역시 법률의 부지를 포함하여 위법성의 착오사례 모두를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형법 제16조의 문헌을 수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익보호나 형법의 사회통제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률의 부지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 즉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암모니아 수가 독극물인 줄 모르고 법령에 의하여 등록 없이 제조할 수 있다고 그릇 인정한 경우 1번입니다. 이번에 타인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목을 허가 없이 벌채하기도 위법인 줄 모르고 벌채한 경우 3번에 건축법상의 허가 대상인 389페이지 줄을 모르고 허가 없이 근린생활 건축물을 교외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동그라미 4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도지사의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 동그라미 5번 국가보안 사범에 대한 불고지가 처벌된다는 것을 모르고서 행한 불고지죄 행위 동그라미 6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근로자에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본 것 등 동그라미 7번에 동물 신청 앞 잔디광장이 5개 장소에 해당함을 몰랐던 경우 동그라미 8번에 이번 영주권을 가진 제1교포가 영유를 목적으로 관세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 시 관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등이 법률의 부지로 보아 1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에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우리 형법 제16조는 위법성의 착오의 경우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그 불성립의 이론상의 근거가 책임조각에 있다는 점에 학설상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책임조각이라는 위법성의 착오를 이끌어내는 근거는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요소가 책임영역 내부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반가를 번의 엄격 고의설. 엄격 고의설이란 위법성 인식은 고의 내용으로 보는 전제하에서 책임 요소인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성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는 위법성의 착오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의 성립이 부정되어야 하고 책임의 다른 형식인 과실범의 성립 여부만 남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위법성의 착오와 구성요건적 착오의 경우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엄격 고의설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행위자가 현실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항상 과실범의 성립 여부만 남게 되고 과실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의 불가각심에 대해 형사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반가로 이번에 제한고의설. 제한고의설은 고의 인정의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까지는 요구하는 엄격 고의설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고의설에는 동그라미 1번에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만 있으면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없어도 고의를 인정하자는 견해. 자, 각성이 또 나왔습니다. 위법성 인식 가능성설. 동그라미 2번에 행위자에게 법 적대적인 태도 내지 법 무관심적 태도가 보이기만 하면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없어도 고의를 인정하자는 견해. 법 적대성. 390페이지 설. 심지어는 현실의 위법성이 없더라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뒤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고의에 준하여 고의범으로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포함된다. 그러나 제한고의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지도 않았고 규범적 평가상 그 인식 가능성만 인정되는 경우는 실리적 요소인 고의 인정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고 법 배반적인 태도나 법과실이라는 개념 역시 고의를 의지하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금 3번 책임설. 책임설이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 요소라고 전제하는 하에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위법성의 착오는 고의 조각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책임 조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위법성의 인식이 책임 요소이다.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법성의 착오와 구성요건적 착오는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게 된다. 위법성의 착오의 경우에는 범행 상황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의 경우와는 달리 구성요건적 고의는 여전히 인정되고 자기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불과하므로 위법성의 인식 결여로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고의를 구성요건 영역으로 위치 변동시킴과 동시에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요소는 그대로 고의 영역에 둔 채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 의해 주장되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대부분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참고로 위법성의 인식을 지금 책임론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성의 인식을 책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판례 태도. 대부분은
위법성의 인식이 체계적 지위에 관한 명시적인 태도를 밝히고 있지 않다. 법률의 착오가 범위를 조각한다는 판결에서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 한 요소로 보는 듯하지만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더라도 범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에서 위법성의 인식을 고유하는 독립된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보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법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의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제한고의설의 입장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판례가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예. 양가 선물의 결론, 순수한 규범적 책임 개념. 법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면 책임설이 타당하다. 책임을 비난 가능성의 평가 개념으로 이해하는 한 행위자의 심리적 태도인 고의는 평가 대상의 책임 평가의 대상일 뿐 책임 평가 391페이지 그 자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 책임 개념을 순수하게 평가적 요소로만 이해하는 태도, 순수한 규범적 책임 개념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위법성의 인식도 책임의 독자적인 요소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위법성의 인식 역시 사실에 대한 행위의 심리적 태도인 고의와 마찬가지로 자기 행위의 규범 위반성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태도이므로 평가 그 자체인 책임의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구성하는 독자적 요소가 아니라 그 불인식의 행위에 대한 책임 비난을 탈락시킬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형법 제16조가 위법성의 인식이었더라도 자동적으로 책임을 조각시키지 않고 그 불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 하나여 책임을 조각시키는 것도 위법성의 인식을 책임의 독자적 요소로 보지 않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번에 위법성의 착오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양가를 1번의 규범적 책임 개념과 정당한 이유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위법성의 불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책임이 조각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따르면 심리적 요소, 위법성의 인식을 결하고 있더라도 비난의 여지 내지 비난의 이유,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16조는 규범적 책임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서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우병법 제16조에서 규범적 책임 개념의 핵심 요소로서의 행위자의 비난 가능성을 탈락시키는 결정적인 단서는 정당한 이유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벌한다. 이 말을 형법적으로 길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정당한 이유의 독자적인 의미 우량법 제16조의 해석론상 정당한 이유라는 개념은 책임 비난을 위한 핵심적 연결고리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설 중에 상당수가 독일 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피 가능성이라는 척도를 사용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위법성의 착오는 그 불인식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한다. 회피 가능한 위법성의 착오 더 나아가 정당한 이유를 회피 가능성으로 대체시키자는 입법론적 제안을 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독일 형법 제17조는 회피 가능성은 위법성을 인식할 행위자 개인의 사정 내지 능력과 결부되는 개념으로서 비난 가능성을 탈락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매우 제한적 392페이지로만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자는 언제나 위법성을 인식할 능력,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독일의 학계와 실무에서는 회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 회피 가능성,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은 위법성의 인식 능력과 책임 능력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오늘날 독일에서는 양심의 긴장을 통해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심사숙고할 의무와 전문가에게 조회할 의무를 전제로 하여 그러한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불인식을 회피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 형법상의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의 인식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 비난의 탈락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행위자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행위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만한 외부적 여건이 있으면 책임을 조각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뿐만 아니라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책임 비난을 탈락시킬 여지도 인정할 수 있다. 즉, 정당한 이유라는 척도는 회피 가능성이라는 척도보다 행위자에 대한 비난을 탈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는 우리 조문의 독창성을 직표하는 대표적인 법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일에서조차 우회를 거쳐 해석론상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했던 회피 가능성 개념을 우리 형법에 대체해 넣을 이론적 실질적 이유도 없고 회피 가능성이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더 구체화된 기준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이유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를 이번에 정당한 이유의 판단 척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자에 대한 책임, 비난 가능성을 탈락시킬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거래가 제시되고 있다. 방가르본 학설의 태도, 동그라미 1번에 지적인 인식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고 다음 학설도 표시 미리 해놓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지적인 인식 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견해, 위법성의 인식은 양심이 아니라 393페이지 행위자의 지적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지적 인식 능력은 행위자가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위법한 법규범의 효력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회적,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에 평가 기준을 과실을 맞추고 있는 견해는 정당한 이유 유무를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를 여부에 따라 판단하려는 견해이다. 학설 이름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이 견해는 다시 양가로 맞자 1번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의의 정도가 과실의 주의 정도보다 높다고 하는 견해와 양가로 맞자 2번 과실의 주의와 같은 수준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방가로 2번은 판례의 태도, 종래 대부분은 오인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여부를 과실 유무를 기준으로 삼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지만 최근에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을 고려한 행위자의 위험성의 위법성 인식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방금 3번의 결론 동그라미 1번의 종묘의 태도의 문제점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의 지적 능력이나 행위자의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면 결국 회피 가능성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되어 책임 조각의 문턱에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지적 인식 능력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유법성의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비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태도이고 과실의 주의 유무의 내용도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과실 유무로 판단하는 태도는
위법성의 착오의 영역과 과실 영역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의 영역임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이다. 과실 판단은 구속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인식 가능성과 관련된 교범적 394페이지 평가이지만 위법성의 착오 및 착오의 정당한 이유 의무는 사실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범에 대한 행위자 인식에 관련된 교범적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2번에 정당한 이유 판단의 고려사항. 우리 형법상의 정당한 이유는 책임 비난을 탈락시키는 사유이기 때문에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개인적, 사회적 사정을 그 속에 여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의 수는 예측할 수도 없고 나열할 수도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회의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당한 이유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첫째,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사회적 의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그 행위가 금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계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범부가 집착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책임을 탈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예컨대 일반 상식으로 되어 있는 도덕 질서 수준의 내용을 물었을 경우에는 행위자의 어떤 항명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반면에 법원의 판례와 같이 그 내용이 고도의 정당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자의 판결의 내용이 잘못되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은 계기는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행위자가 이를 믿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다. 둘째, 다른 한편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자가 자기 행위의 금지성에 대해 전문가에 문의해보거나 유관기관에 조회를 해보거나 혹은 여러가지 정보 습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 분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준 외부 기관과의 분배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자로서도 어쩔 수 없는 원인에 대해 책임을 행위자에게 부과할 수 없어 책임 비난이 탈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것과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것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경우 대부분은 담당 공무원과 소송을 위한 변호사에게 문의한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잘못한 경우에는 그래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라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행위한 경우 3번에 부대장이 허가를 받아 부대 내에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 경우 4번에 국유재산법상의 건축이 금지된 건물이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동그라미 5번에 이복 동생의 이름으로 해병대에 지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휴가 시에 이복 동생이 군에 복무 중임을 알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귀대하지 않은 경우 395페이지 6번에 초등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식물을 비치하려고 양귀비를 화단에 심은 경우 동그라미 7번에 허가 없이 십전대보초를 제조 판매하다가 검거되어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다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약 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는 가감 30전 대보초를 허가 없이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경우 이걸 암기하실 때요. 정당한 이유 위주로 암기하시고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경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확실하게 알아두면 나머지는 다 아는 게 되니까요.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판례 사안으로는 반면에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에 23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 일반장이 검사의 수사 지휘대로만 하면 모두 적법할 것이라고 믿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동그라미 2번에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 정지 중에 있던 종단 변호사가 변호인의 지원을 듣고 종단 서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그라미 3번에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잘못 오해한 경우. 동그라미 4번에 피고인들이 변리사로부터 그들의 행위가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화답과 감정 결과를 받았고 특허청도 그들의 상표 출원을 받아들여 등록까지 해준 경우. 동그라미 5번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협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 동그라미 6번에 서로 배치되는 동일관청의 수개의 답변, 회신이 있는 경우에 최신의 것이 아닌 이전의 회신만을 믿고 행위한 경우. 동그라미 7번에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게 구해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마약은 구해줘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생합변을 구해준 경우. 동그라미 8번 디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 시술 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법인 헐법의 사회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경우. 동그라미 9번에 주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았으면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은 줄로 알고 있었고 시내 다른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도 청소년 고용하는 업소가 많고 시청유생과 등의 문의에도 레스토랑은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다는 대답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을 인식한 경우. 동그라미 10번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영업을 허가받고 녹동달 오르골들을 제조한 경우. 동그라미 11번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방관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 법규에 추적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등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가로 5번의 입법론, 감경사유 입법화,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자에게 불이익에 대한 비난의 이유, 정당한 이유의 결격이 있는 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형법 396페이지 제16조가 책임 조각과 책임 인정의 양극단만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이다. 정당한 이유를 부정할 만한 태도는 아니지만 행위자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또는 고도로 전문화된 법 영역 그 자체의 난해성에 대해 적절하게 감안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극단의 중간에 형벌 감경이라는 중간 단계도 인정되는 것은 정당한 이유 판단에 보다 많은 합리성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형법 제16조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 경우에도 행위자의 노력 및 외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사가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의적 감경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입법론입니다.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